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 현대소설 6 몇 쪽이죠? 165쪽이죠. 자, 누구 작품인가요? 천상국의 동행입니다. 그쵸? 동행,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기 제목의 의미, 지금 큰 키의 사내하고 억구라는 대조적 인물이 눈 덮인 산길을 동행하는 겁니다. 그쵸? 자, 작품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나왔네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갖다 주죠. 잘 읽어봅시다. 큰 키의 사내와 억구는 그렇습니다. 큰 키의 사내 동그라미, 억구 동그라미, 눈 덮인 산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행입니다. 두 사람은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큰 키의 사내는 중학생 때 토끼 잡던 이야기, 큰 키의 사내 동그라미 하고요. 중학생 때 토끼 잡던 이야기 밑줄. 억구는 동그라미 하고요. 6.25 전쟁 때 특수를 죽이고 특수 동생 특칠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 여기다 밑줄 하며 고갯길을 오른다고 씁니다. 자, 그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그 험한 구둠치 고개 걷습니다. 구둠치 고개. 작품의 주된 배경이죠. 눈길을 다 넘어 구둠치고개 눈길입니다. 구둠치고개 눈길. 자, 여기 부분은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둠치고개 눈길까지 밑줄 긋고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작품의 주된 배경이자 인물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배경 이렇게 적어줍니다. 큰 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두 사내의 발이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먼저보다 바람기가 쓰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 가지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자, 그때 좀 먼 곳에서 뚝 우지끈 소나무 가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렇습니다. 이 눈은 자, 내면에 갈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형태입니다. 지금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 가지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등장인물이 내면적 갈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부분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진 부분은 뭐냐면 내면적인 갈등을 털어버리는 장면과 상응되는 부분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때 억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웃습니다. 선생, 난 동생 놈을
그 김덕칠이를 어제 죽였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마 억구는 지금 같이 동행하면서 김덕칠이를 어제 죽인 것을 이야기할까 말까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무더기가 싸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억구도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자, 날 어떻게 하겠소? 결국 뭐예요? 자, 살인자라고 자백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갈등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편으로 속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큰키의 산에 앞으로 다가섰다. 큰키의 산에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 억구 행동에 약간 경계심을 느끼고 있네요. 그의 시선은 묻습니다. 큰키의 산의 시선은 억구가 양복 잇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선 밑줄 불룩한 것 동그라미. 자, 덕칠이를 죽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큰키의 산에는 억구의 양복 잇주머니에 불룩한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저게 어제 덕칠이를 죽인 칼을 담고 있을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갖겠죠. 자, 어쨌거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2주걱 댔죠 그렇습니다. 2주걱 댔죠 그렇습니다. 2주걱 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빈정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았겠다 그렇습니다. 전쟁 시에 여기 억구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던 누구가요? 득수를 갖다 죽이게 되죠. 또 득수의 동생 득칠은 6.25 전쟁 시에 억구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우리 아버지 묘지에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고마워 하고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득칠이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칠이를 죽였는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한편으로 벌초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 득칠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직 들어오지 못한 맥 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큰키의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억구가 큰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켜 보였다. 바로 저 산에 갇힌 것입니다. 아버지의 산소가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산소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억구는 아버지의 산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억구는 득칠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산소 이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리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펑 내렸구나. 눈은 짐작으로 봐선 내년도 분명 풍년이겠다만 것입니다. 자, 평소에 억구의 아버지가 억구에게 하던 말을 인용한 부분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작품 속에 나온 눈의 형태는 눈은 억구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억구의 현재 정서의 형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태입니다. 그렇죠? 하실 겁니다. 그리고 폭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그렇습니다. 가친 옆에 누워야죠. 여기다 몇 줄. 억구는 자살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살 결심 이렇게 적어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걷습니다. 생눈길.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자, 근데 처음 걸어가는 길을 생눈길 걸게 됩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를 돌아감 거기가 바로 와야리입니다. 가셔서 우선 구장내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라는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웃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보이게 되네요.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선 큰 키의 산에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 길 아래로 내려서서 억구 쪽으로 따라가며 노영 잠깐 말소리에 강인한 무엇인가 깔려있는 듯 싶었다고 씁니다. 강인한 무엇인가. 나중에 이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큰 키의 산에는 형사입니다. 형사예요. 그러면 살인범 억구를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은 바짓가랑이를 떼걱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독자 입장에서 봐보세요. 큰 키의 사내가 형사예요.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그렇습니다. 저거 총일까요? 수갑일까요? 우리 독자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입니다.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리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산의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이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해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표정. 지금 큰 키의 사내는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물 선생님이 담을 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 담이라는 것은 담은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담을 넘는 것은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담을 넘지 않는 것은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 담 안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새끼 토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담을 넘었으면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지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생물 선생 내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 넘을 수 있었습니다.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렇습니다. 말줄임표 돼 있네요.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죠.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자기 위로하고 있죠.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 낸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질의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것은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 토끼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그렇습니다. 자,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을 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도덕적 규범을 지켰지만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를 포기한 선택, 이렇게 적어줍시다. 적으셨죠?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시오? 억구가 말했다.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걷습니다. 앞에 나온 부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산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걷습니다. 눈의 형태는 먹과 상응한다 했죠. 인물의 내면 심리. 자, 그러게 되면 여기 큰 키의 사내도 지금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억구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억구를 잡지 아니한 것은 법을 어겼지만 한 생명체를 살리는 행위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산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 머더기가 싸르르 쏟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그렇습니다. 큰 키의 사내가 자,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팔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통한 양복 윗주머니에 삐죽하니 이옵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그랬습니다. 아까 키 큰 사내가 억구 양복 윗주머니 불룩한 것, 이 불룩한 것의 정체는 뭐냐면 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드릴
소주병이었습니다. 그쵸? 소주병이었습니다. 소주병이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억구라는 인물은 태생, 살인자가 아니라 이념이 우리 이데올로기로 인한 어찌 보면 피해자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그렇습니다. 결심의 빛이 스쳤다. 아, 노영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이를 대걱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 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쨌거나 우리 독자는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다시금 큰 키의 사내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답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그렇습니다. 자, 나는 답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그렇습니다. 자, 도덕적 규범을 지킨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나는 두려움 때문에 한 생명체를 살리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죠?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2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18개비가 남아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오랜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키 큰 사내가 억구 아버지가 억구에게 자주 했던 말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담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담배에다 동그라미요. 자, 억구를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억구를 이로하고 싶습니다. 키 큰 사내는 억구를 가해자 측면으로도 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이념이 만든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와 이로 상징입니다. 자, 왜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우라고 했을까요? 자, 억구를 걱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1개씩 피우셔. 건강해야 됩니다. 억구 말에 비추어 보게 되면 자, 자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살하지 말라는 간접적 표현이 될 겁니다.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큰 키의 사내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겁니다. 갈등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든 채 멍청이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쩍비쩍 큰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장기침을 몇 번 크크 하면서 걸어가는 그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 외침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예요? 억구 키 큰 사내의 말에 어찌 보면 위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위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흐흐흐흐 눈 덮인 산속
아직 눈 조용히 빗겨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눈 조용히 빗겨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빗겨 내리고 있네요. 아, 빗겨 내렸어요. 피했어요. 결국 이해와 용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작품 좋죠?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동행 충분히 이야기했죠. 여기 작품의 동행은 키 큰 사내하고 억구 대조적인 인물이 눈 덮인 산길을 같이 가는 거죠. 인물에서 보게 되면 억구가 있고 큰 키의 사내가 있는데, 자, 억구, 자, 한편으로 보면 가해자이자,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죠. 큰 키의 사내에, 자, 형사로서 잡아야 할지, 억구를 잡아야 할지, 놓아줘야 할지 갈등하다가 억구에게 연민을 느낀 사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에 보게 되면 구둠치 고개의 눈길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은 인물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배경이라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보게 되면, 자, 서술자가 작품의 인물의 내면적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두 번째요. 이 작품의 소재 논어 형태는 인물의 갈등과 인물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서로 상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린 부분에서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털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재 부분, 소재의 눈이라든가 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의 주제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그에 대한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작품의 소재 부분들 잘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강의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내일 뵙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